안녕하십니까. 베가스 풍류에게 미국 주식 이야기입니다. FOMC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이제 FOM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FOMC라고 이제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FOMC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는 FRB 즉 연방준비제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예요. 이 구성은 어떻게 되냐 하면 14년 단임이사 7인하고 단임이사 7인은 대통령 상원의 승인 후에 임명을 하는데 2년에 한 명씩 교체가 돼요. 미국의 선거제도로 보면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도 3분의 1씩 교체가 되는데 어떤 일을 진행을 하면서 끊김없이 7명을 다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7명을 순차적으로 2년에 한 명씩 교체를 하면서 이제 14년 단임제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4년 임기 중에는 2명의 FRB 이사들을 선임을 할 수가 있어요. 단임으로 끝나면 이제 2명밖에 안 되고 대통령이 만약 4년 중임제이기 때문에 8년을 하게 되면 총 4명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에는 이사의 멤버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선출을 해가지고 상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4년 임기에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4년 중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7명과 각 지역에 보면 연방준비은행이 있는데 그 총재가 이제 5명이 참석을 하게 돼요. 이 5명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냐? 총재 5명 중에 뉴욕은행 총재는 당연직이에요. 무조건 FOMC에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금융의 중심지다 보니까 뉴욕은행 총재는 무조건 이 회의에 참석하는 이제 당연직입니다. 그리고 4개 그룹이 있어요. 이 4개 그룹이 순번제로 1년에 한 명씩 올라와가지고 임기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순번제 순서를 보면 첫 번째 그룹에는 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이제 총재가 이제 클리브랜드랑 시카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는 보스턴, 필라델피아, 리치몬드,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미네아폴리스, 캔사스시티,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네 번째 그룹은 애틀란타, 세인트루이스, 달라스. 이렇게 4개 그룹 중에 한 명씩 1년씩 돌아가면서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총 12명이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FOMC는 1년에 4번 회의를 개최하는 게 법제화가 되어 있어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 4번은 개최를 해야 되는 거예요. 3, 6, 9, 12 이렇게. 그리고 비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회의의 결과물을 3주 후에는 의사록을 작성을 해가지고 대중들에게 이제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FOMC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통화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이 되죠. 그러니까 이 FOMC가 어떻게 구성이 된다는 건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는 반드시 알고 가야 될 것이죠. 그리고 9월 FOMC 점도표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점도표가 왜 중요하냐면 닷플롯이라고 해가지고 점도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게 간단해요. 이 종이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기록하게 되는데 연준 위원 한 명 한 명이 볼펜을 가지고 2018년에 금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점을 찍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점도표, 이 도표가 이제 점이 찍힌 도표라고 해가지고, 그럼 이제 2018년 금리 전망치의 중간값을 보면 여기 2.5포인트 바로 아래에 점이 많이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얼마냐면 중간값이 2.375%. 그리고 12월 달 금리 인상 전망 같은 경우는 이제 78%가 될 것이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아직은 이렇게 도달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375%까지 2018년까지는 올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19년은 또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보면 금리 전망치의 이제 중간값이 여기 보면 제일 많은 게 3% 이상이면서 그게 점이 찍힌 게 거의 뭐 9개 정도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4개, 4개, 1개 더 해가지고 3.7%까지, 7%까지 보는 연준 위원도 있다는 거거든요. 12명이 이렇게 점을 찍은 게 이렇게 점도표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2020년도 마찬가지고 2020년 말까지 이제 금리의 전망치를 중간값으로 보는 게 3.375%. 거기에 이제 제일 많은 점들이 이제 찍혀 있는 거죠. 그리고 22년 말까지 보면 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3.375%. 2018년까지 12월 달에는 금리 인상 기조가 여기 점도표에 맞춰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리고 2019년에 지금 시장에 알려진 바로는 이제 3번 인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고가 된 거고, 그리고 2020년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인상하는 거,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올 12월 달에 어떻게 이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나올지 관전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연준 위원들의 이제 발언을 정리를 해보면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의 경우에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은 단기적으로 적절하다. 이렇게 12월 7일인가 이렇게 말을 했던 거. 그러니까 12월 달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를 이제 풍기는 거죠. 그리고 센트루이스 여는 총재 같은 경우는 12월 금리 인상을 하지 말고 내년 1월로 연기를 좀 해보자. 그러니까 내년엔 좀 도비시한 발언,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 거죠. 그리고 연준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금리는 이제 중립금리 바로 밑까지 도달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좀 안도감을 주고 있고 12월 달은 일단 78% 정도 되면서 기준금리를 아마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2019년 12월 달에 이제 점도표 2018년은 사라지고 2019, 20, 21, 뭐 2022년까지도 아마 점도표가 나오겠죠. 이 점도표를 보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가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치,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이 생각하는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회의에서 어떻게 오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 기대하는 건 2019년 기준금리를 한 2차례 정도만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채권금리가 하락하는 걸 봐도 연준이 2019년에는 공격적으로 3차례 이상은 올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연준 위원들의 표에서 살펴봤지만 9월 달에 이제 보여준 점도표에서는 3번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을 밝혔고요. 그리고 2019년 점도표 중간값은 2차례 인상 수준으로 만약 변경이 된다 그러면 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리고 10년물과 2년물 국채 금리 역전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게 지연을 시켜주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2년물 국채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가고 장기금리는 그 속도를 이제 따라가지 못하게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일드 커브가 평탄화되지 않고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환호를 할 것이고 만약 내년에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연준 위원들이 또 제기를 하고 점도표에서 이제 보여준다 그러면 아마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12월 FOMC에서 점도표가 어떻게 찍히는지 그리고 2019년 경제 전망을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떻게 밝히는지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일 것 같네요. 홍배미 팟빵과 베가스 풍경 미국 주식 이야기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구독하기,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글을 공유하시는 분은 매달 말일날 3명을 추첨해가지고 3만원 상당의 6가지 석관동 떡볶이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택배로 배송을 해드리고 미국 거주자의 경우에도 이제 한국 지인들에게 배송을 가능하게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고요. 매월 말일 유튜브랑 팟빵 블로그를 통해 당첨자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든 사이의 월급 버는 미국 배당주 투자 책이 서점에 출시가 되는데 17일 날은 온라인에서 그리고 24일부터는 오프라인에서 각각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점 판매가는 19,000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는 필수 소비재입니다.